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박프로입니다. 오늘 제가 좀 더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좀 Y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다들 주말 잘 보내셨죠? 이제 다음 주 이제 9월 달이 이제 한 주가 거의 남았죠. 이제 9월 30일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긴 한데, 사실상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이 거의 마지막 주라고 보셔도 됩니다. 자, 이 9월 달 마지막 주의 흐름이 앞으로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. 이제 월요일부터, 10월 달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진짜 이 주가의 가격이 좀 결정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, 그 전에 9월 마지막 주가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요. 제가 오늘은 이 YC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, 시황적인 부분들, 그리고 기술적 분석,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우리가 잡아나가야 하는 그런 타점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이 타점이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. 네. 우리가 결국 쌀 때 매수하고 비쌀 때 매도하는 정말 기본적인 원칙인데, 이 기본적인 원칙이 또 주식시장에서는 또 가장 어려운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시황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요, 일단 여러분들이 이 다우존스나 미국 시장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겠죠. 결국에 이 반도체 중심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들도 그러고, 이 반도체의 흐름들도 그렇고, 결국에 미국 시장과 뭐 엔비디아가 주가 가격을 하락을 하느냐, 아니면 상승을 하느냐,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강세로 좀 마감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. 물론 기술주 중심으로 또 하락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. 엔비디아를 보면은 장중에 이 마이너스 1.59%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시간 외에서는 0.03%그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 반등 구간에서 횡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, 저는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해 나가는 구간이 우리나라 지수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드려봐야 하는데, 이 금리 인하가 앞으로 우리나라 지수에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.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될 것이다. 아니면 또는 다른 의견들은 또 상승 추세가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지속이 될 거다.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요. 저는 이 두 가지 다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, 일단은 먼저 최근에 이 수급을 보면요. 그렇게 그다 우리가 볼만한 수급은 아니에요.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금요일 날장에 이 48만 주 정도의 개인들의 매수가 나왔고 외국인들이 5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는데, 사실 그동안 이 외인들이 또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수량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,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이 외인들의 이 매도세가 지수 추종에 대한 프로그램 매도세와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, 거래량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이 최근에 이 상승을 했던 거래량보다는 못 미치는 그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, 앞으로 한 번 더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이 차트상으로 좀 다르게 또 여러분들께 제가 보고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. YC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채널을 형성해 나가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이 채널을 살짝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로 또 저항을 맞긴 했어요. 그런데 일단 뚫어줬다라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사실 뚫어졌다고 하기보다 좀 저항대에 맞았다고 보는 게 맞긴 한데,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가격을 만들어냈다는 건 좀 고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. 제가 이 YC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최근에 이런 이 저점 구간에서 딱 이날 여러분들께 이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기억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저와 함께 이런 정보들을 공유받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기억을 하실 텐데, 제가 이때 왜 매수 타점을 드렸었느냐. 결국에 우리가 가격이라는 건 이 주가를 우리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라는 건 이 눌림목 자리에서 이 상승 시그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, 고점에서는 우리가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저는 지표를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를 좀 복합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을 드리고 있는데, 제가 간단하게 또 너무나 복잡하니까 한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때
이거를 일봉으로 보면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1시간 봉으로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1시간 봉으로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게 지금 보이시죠? 이 상대 강도 지수, 이 RSI 지수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과매도 구간이 현재 13%까지 떨어졌어요. 13%. 13%까지 떨어졌다는 아주 이렇게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. 13%까지 떨어졌다는 건 현재 이 과매도에 대한 구간이 너무나 깊게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매도가 과해도 너무나 과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보다 이렇게 주가의 가격은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 지표에 대한 포인트가 상승이 꽤 크게 나왔어요. 저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.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추세가 앞으로 지속이 될 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에 대한 추세로 갈 확률이 대략 한 80에서 90% 이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에 대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구간에서 이런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알려드렸던 거고,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저는 이 단기적으로 제가 뭐 최근에 이렇게 흐름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또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던 게,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가격은 상승했지만 지표가 하락을 했죠. 이게 뭐냐면 이 매수에 대한 부분, 그러니까 이 과매수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또다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은 약간 어설프긴 해요. 이거를 우리가 일봉으로 좀 같이 봐야 하는데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어렵죠? 어려우실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려보자면, 이때 과매수 구간이 나왔던 구간은 일봉상으로 볼 때 하단 부분, 이 30포인트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또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 상승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건 일단 RSI 지표상으로 볼 때 40포인트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봉에 대한 다이버전스, 그러니까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는 추세에 대한 다이버전스는 그렇게까지 큰 확률로 지속이 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커뮤니티 링크에서도 제가 이런 다이버전스에 대한, 그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. 그럼 만약에 반등이 오면 또 어디까지 올까요?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. 반등이 오면요, 대략 지금 이 정도 구간,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대략 한 0.5 구간, 이 50% 구간, 딱 이때가 어떤 구간이냐면, 자, 보이시죠? 이 매물대가 가장 또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강세가 온다라고 하면,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대략 이런 구간들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,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을 뭐라 그랬어요? 절대로 임의로 이렇게 목표가를 막 예상하지 말라.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결국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, 이렇게 물론 이전 고점까지 막 상승 추세를 타고 뚫고 올라가면 좋겠지만, 제가 여기에서 이런 타점이 나올 때 적어도 50% 이상의 비중 관리를 하라고 드릴 거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공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 이유가 뭐예요?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과 시황을 좀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,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, 결국에 기준금리라는 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하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인하가 될 때 바로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느냐? 아니라는 거죠.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오고, 단기적인 상승 급락, 단기적인 상승 급락, 이런 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. 지금 그래서 YC에 대한 주가의 흐름도 이 빅컷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 뒤에 한 번에 또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고요. 그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그 시점이 우리가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,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앞으로 계속 제공을 해드릴 거고, 제가 오늘은 좀 가볍게 이런 시황과 차트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의 흐름들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. 내일부터 흐름들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, 이런 시그널에 대한 타점들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.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-2011-9671로 저에게 YC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. 내일부터 흐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. 고점 신호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,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사실 안타깝지만 그래도
지금 저점보다는 올라왔기 때문에 손실이 좀 최소화되는 그래도 고점 구간에서 저는 예수금을 확보해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런 타점들을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잡아 드릴 테니까요.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, 막 가슴이 아프더라도, 그래도, 우리가 다시 한번 잡고 나가는 그 타이밍만 잘 알 수 있더라고 하면 저는, 수익으로 전환되는 게 더 빠르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, 여러분들에게, 제가 바라고 있는 건 바로 구독, 좋아요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다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그래서 제가 이런 YC에 대한 흐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간단하게만 짚어봤고,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? 바로 수익을 보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. 수익. 그러면 수익을 보는 것도 간단하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타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, 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앞으로 여러분들 손실 보는 주식 그만하시고 물리는 주식 그만하시고, 제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내용들은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, 그리고 현재 미국 11월 대선이 있는데 이 대선주 관련해서 또 상당히 테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서 또 나오고 있는 이 상승 시그널에 대한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. 제가 이런 종목들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. 여러분들이 많은 또 공부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 되겠고, 여러분들 주말 동안 또 비가 오고 이제 날씨가 쌀쌀해진다라고 해요. 이미 쌀쌀해졌죠. 네, 쌀쌀해졌죠. 다들 건강 그리고 안전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프로였습니다.